사주라는 거를 맨 처음 접했을 때 아무래도 이런 색깔적인 거, 이게 색깔 5가지가 있구나. 네, 그리고 이것은 오행을 뜻하고 있었구나. 그 이 안에는 또 음양이 나눠지는구나. 그리고 천간과 지지로 나눠지는데 천간은 10글자고 지지는 12글자구나. 자, 요런 것부터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 다음 접했던 게 신강신약이었어요. 신강신약. 아무래도 그 처음 접할 때는 이제 신강한 게 뭔가 이기는 것 같고 신약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강은 좋구나, 신약은 약해 빠졌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에서 와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신강 신약은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자면은 얘는 빨간색, 얘는 파란색, 이렇게 서로의 개념과 차이가 다른 것이지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러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꼭 신강한 게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약한 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네, 사주 안에서 이 신강한 채로 신약한 채로 어떻게 잘 발휘하느냐가, 어떤 쓰임이 있느냐가, 어떠한 조화를 이루느냐가,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신강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신강하면은 뭐 사업가다, 신약하면은 뭐 직장인이다. 네, 뭐 단편적은 이렇게 보는데, 자,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신강하면은 이제 사업가에 좀 가까운 이유는, 신강하다는 거는 나의 주체성이 강하다. 네, 좀 주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좀 이런 걸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치만 또 너무 신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런 주체성과 주도성이 떨어지고 게으름 또는 나태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회피. 네, 꼭 사주 구조가 중요하지 꼭 신강한 사주가 사업을 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신약한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신약한 사주가 사업을 못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지금 뭔가 이런 전문화된 기술들이 많죠. 나의 부족함을 좀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신약하신 분들이 직장인에 좀 어울린다라고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주체성이나 주도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대신 장점이라면은 조금 융화하는 이런 능력은 되게 좋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2인자 같은, 남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이런 윗사람에 대한 복종? 근데 복종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너무 굴복한 느낌 같은데 뭐 배려심이라든가 뭐 사교, 네, 이런 부분이 또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너무 신약한 사주이면은 똑같이 게으름, 나태, 회피, 맨날 스트레스 덩어리, 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신간신약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사주의 전반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신강이고 무엇이 신약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십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나라는 주체죠. 아무래도 이제 비견, 겁재 이렇게 써 있는데 비견은 만약에 내가 간목일간이다. 그럼 이제 간목이 비견이 되겠죠. 음양이 동일한 똑같은 간목과 간목이 비견이 되고, 음양이 서로가 다른 목 기운이지만은 서로가 다른 이제 을목 같은 경우가 이제 겁재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걸 통틀어서 일단 나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사주 공부도 그렇고 이 신강신약 나누는 것도 그러고 절대 이 동양 철학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단정 지으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서양 철학들은 이렇게 숫자 개념으로 명확하게 나누는 개념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동양 철학은 약간 둥글게 애매모호하게 바라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상을 그릴 줄 아는 게 훨씬 낫지, 뭐는 뭐다, 이거 좋고 이건 나쁘다, 뭐 수많은 용신론도 많잖아요. 이게 맞고 이건 틀리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계절 같은 것도 딱 잘라가지고 이때부터 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건 자연스럽게 스며들으면서 오는 거지 한 번에 뭐가 툭툭 바뀌는 건 없습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태양 자체도 내 기분으로 봤을 때만 이게 이제 빨간색이지, 어느 누군가는 이제 노란색일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주황색일 수도 있고요. 네, 각자 다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또한 우리는 공기를 느끼는 거지 이렇게 눈에 본다라고는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꼭 뭐는 뭐다라고 단정 지으면은 오히려 더 큰 혼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 명리 공부는 조금 똑부러지게 공부하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어느 정도 규칙과 선을 그으면서. 대신 내가 또 너무 여기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양철이라는 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고, 없는 게 다시 있기도 하고, 있던 게 없기도 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 비견겁제를 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세분화시키면은 비견이 뭔가 좀 나라 가까운 사람이고 겁제는 남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통틀어서 나라고 봅니다. 자, 그럼 나를 기준으로 비견겁제에서 이제 생해주는 게 이제 식신상관이죠. 식신상관. 식신상관이 또 생해주는 거는 정제편제. 정제편제가 생해주는 거는 정간편관. 정간편관이 또 생해주는 거는 정인편인. 그 정인편인은 나를 생해줍니다. 자, 신강은 일단 나의 세력이겠죠. 나의 세력.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는 다 이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정인편인 그리고 비견겁제만이 플러스를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요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이제 신강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식상과 정편관, 정편제들이 많다 라고 보면은 좀 신약에 가깝겠죠. 네, 간단하게는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고로 신강신약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느끼고만 있고 사주 볼 때 그거를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거는 뭐 여러 그 술사님들 따라 관법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 틀려요. 신강신약 잡는 거를. 그 고서도 보면은 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내가 뿌리가 되는 이 근에 대한 이야기도 다 서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실제 임상을 통해서 얻는 결과가 훨씬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배척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습 발전은 아닐 걸로 좀 생각이 들어요. 정인편인 비견겁제가 많으면은 나는 신강에 속하고요. 이런 식재관 이것들 많으면은 조금 이제 신약에 들어가겠죠. 자, 내가 만약에 이제 신강하면은 내 기운을 빼주는 이 식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신강하면은 일단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정제편제, 이거는 우리의 이제 목표를 뜻하죠. 또는 이제 돈을 뜻하죠. 결국 돈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나의 일상생활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신강하다는 거는 비견겁제,
특히 겁재, 남의 세력도 강하다라는 걸 좀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가 약해지게 됩니다. 정제 편제가. 물론 정관평화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겠죠. 그렇다면 이 재관이 약하다는 거는 나의 재물을 지키는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식상으로 빼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는 이 정평관이 좀 강력하게 좀 이렇게 눌러주면 좋긴 한데, 그런데 만약에 정평인이 또 발달 잘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관인 상생으로 다시 또 내가 힘이 강해지는 형국을 발현할 수가 있어요. 갖고 이런 경우에는 이 식상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은 좀 그렇고, 예, 뭐 통상적으로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만약에 이렇게 시인 약하다면은 뭐 어쨌든 비견 겁제도 반갑고 뭐 정편이도 반갑겠죠. 내가 힘이 조금 붙으면은 좋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신강 신약보다 나의 쓰임, 내가 추구하는 거, 저는 이거를 사실 더 좀 중시해서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신강신약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좀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뭐 만약에 내가 신약한데 도와주는 기운이 들어왔다 해서 꼭 좋다라고 좀 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주 구조에 따라 그걸 좀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도 내가 쓰임이 있을 때, 저는 이때가 내가 살아가는 명분이 생기고 내가 강해진다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신 약한데 막 힘을 막 발휘하고 막 아둥바둥 하면은 신 약하다 보면 내가 조금 뭐 위태위태해지겠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저는 이 명분과 쓰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질전정, 이 명분과 쓰임을 이걸 더 우선으로 할 것이다. 우린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 계절적으로 나눠서 한번 보면은, 만약에 내가 이런 화일간이다. 그렇다면 이 사오미 계절, 여름이 내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계절이 되겠죠. 그리고 뭐 임묘진이 오면은 요건 이제 인성의 뜻하죠. 인성. 그렇다면 또 나에게 힘이 되어 주겠죠. 하지만 이것도 오행들 간의 이 관계성을 좀 봐야 돼요. 저는 이 조후나 이런 계절적인 영향도 좀 중시해서 보거든요. 그래갖고 봄이다 해가지고 예, 화를 생해주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이제 화극금의 관계죠. 그렇지만은 화생금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유연하게 봐야 돼요. 네, 유연하게 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은 단편적으로 내가 만약에 병정화를 태어났다면은 사오미 여름 계절이 나의 계절이고, 내가 경신금을 태어났으면은 신유술 가을이 나의 계절, 임계수를 태어났으면은 해자축이 나의 계절이 될 테고요. 갑을목을 태어났으면은 임묘진 봄의 계절이 나의 계절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 일단 보편적으로 힘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무기토는 요거는 이제 그 화토 동법으로 화와 동일하게 보죠.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사오미 요 계절에 힘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언제 힘이 빠질까요? 네, 이렇게 반대 계절로 보면 됩니다. 반대 계절. 만약에 내가 병정할간이다 그러면 해자축, 겨울에는 힘을 잃겠죠. 경신금이다 그러면은 봄에는 힘을 잃겠죠. 그럼 봄에 태어난 경신금은 조금 칼이 좀 무디겠죠. 예, 좀 물러터진 칼, 날카롭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병정알간도 사실 해자축에 태어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강신약이 꼭 좋다 나쁘다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주 구조를 따라 봐야 되는데, 왜냐면 세상이 어두우니까 내 존재가 매우 소중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뭐 반대 계절에서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뭐 그렇다 해서 병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름에 태어나면 내 계절에 딱 맞게 태어났겠죠. 파릇파릇한 이 나무들, 새싹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재능을 발휘하겠죠. 하지만 여름에 태어났는데 병정한데 주변에 화기가 너무 많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계수도 그렇고요. 경신금도 그러고 가불목도 그러고 무기토도 그러고 네, 이 부분은 다 동일하다. 그렇지만 우린 또 대세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또 영향을 받으니까 꼭 사주 원국에 물론 사주 원국에 웬만하면 정보가 다 들어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대세운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시하는 거는 환경. 내가 어느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가. 내가 어떤 사주를 가지고 어느 환경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부모일 수도 있고요. 이런 국가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주 가지고 단정 짓는 거는 네, 이거는 조금 안 되죠. 네. 그리고 내담자분들도 가끔 보면은 되게 막 이렇게 신기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걸 다 맞춰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동일 사주도 삶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국가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게 다 틀려요. 나중에 기회되면 이것도 한번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연예인분들 중에 이제 김병만, 추성훈 지금 추정으로는 이 분이 사주가 동일한 걸로 좀 보여져요. 네, 이거 한번 삶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강시작을 잡는 세 가지 방법, 네,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게 막 너무 이걸로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좀 손쉽게 이렇게 봐도 된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연이죠. 연, 월, 일, 시. 자, 여기가 이제 나라는 존재겠죠. 자, 연, 월은 뭔가 이제 국가 자리를 뜻하죠. 일시가 나를 뜻하죠. 그 연월은 부모를 뜻하기도 하고요. 네, 윗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부모한테 태어났잖아요.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남을 우린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계절은 무엇을 보냐? 네, 여기 월지로 봅니다. 자, 내가 만약에 간목으로 태어났다. 그럼 나의 계절은 봄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임묘진이 되겠죠. 네, 이때 태어나면은 나는 이 월지를 내가 득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등명했다. 얻었다. 월지를 이제 월령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약간 그 뭐 월지를 중심으로 많이들 보세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반반으로 좀 보는데 어쨌든 월지는 이제 월령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제강이라고도 하죠. 제강. 가장 강력한 그 이제 힘이라는 걸 뜻하죠. 우리의 계절은 못 바꾸잖아요. 한 여름 자체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월지는 계절을 뜻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강이 뭐냐면은 이 나머지 7글자를 이 월지가 다 끌고 간다요. 네, 이게 그 이제 그물 손잡이를 뜻하거든요. 손잡이. 이제 이거 7글자들이 이제 그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제강이 이 월지가 얘를 쫙 끌고 간다. 그래갖고 이걸 월령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부여받은 그런 명령. 자, 어쨌든 이거를 내가 차지했다면 이제 등령이라 하고요. 만약에 내가 월지를 차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실령 이렇게 부릅니다. 네, 잃었다. 네, 얻지를 못했다. 일단 월지를 획득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신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강이라고 딱 이야기할 수 없는 거는 월지를 만약에 양 옆에서 공격하는 기운들이 있다. 뭐 위아래나 여러 군데서. 그럼 이 월지는 이제 파괴되겠죠. 이제 괴됐다. 파괴됐죠. 그럼 얘가 힘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월지가 미토, 우리 사오미 미토면은 거의 7월달 엄청 뜨거운 계절이죠. 근데 옆에 강력하게 막 이렇게 막 자수들이 막 있고, 네, 위에도 뭐 금 오행들이 있다거나 뭐 수 오행들이 있다거나 이래 버리면은 이 미토는 아무리 여름 계절이지만 약간 진토 같은 느낌을 좀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좀 기운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그래서 신강에 가깝다. 신강이라는 건 아닙니다. 신강에 가깝다. 자, 그 다음 보는 거는 여기는 나의 일지가 되겠죠. 왜냐면은 나와 요 일주잖아요. 나와 가장 가까운 자리예요. 그리고 바로 내 밑에 있다 보니까는 내가 바로바로 쓰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 몸을 뜻하기도 하고요. 자, 일지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 간목이다. 그러면 이제 뭐 임묘진 요때면은 내가 좀 힘을 얻겠죠. 또는 인성도, 네, 인성도 힘을 얻겠죠. 근데 여기서 진토, 축토는 조금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자수. 자, 간목과 자수는 수생목의 관계지만은 네 자수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보다 수생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나랑 똑같은 오행이랑 똑같은 색이 왔다 해가지고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각각 오행들마다 간지들마다 의미와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주풀이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단식 판단이 안 나옵니다. 얘들 갖고 있는 그런 의미를 잘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정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인성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해주는 게 약합니다. 오히려 정화를 꺼트릴 수도 있어요. 이 목, 묘목, 목은 약간 바람을 뜻하기도 해요. 이거는 바람. 그래서 오히려 꺼트릴 수도 있다. 또는 불을 붙이려 노력을 하지만은 눈물만 난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그래도 인성이 있으면은 힘을 주긴 합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지만 주변 환경을 잘 봐야 된다. 네, 왜냐면 이 자수 같은 경우는 얼음물이라서 그래요. 얼음물. 자수 같은 경우는 얼음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일지를 내가 만약 얻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득지라고 합니다. 득지. 약간 사람 이름 같기도 하죠. 득지. 아닌가요? 네, 어쨌든. 자, 만약에 내가 일지를 못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 실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는 뭐 인성으로 얻는 것도 좋아요. 인성으로 얻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그냥 뚜렷하고 명확하게 얻는 거는 이제 비겁들이죠. 비견, 겁재. 네, 여기서 힘을 얻는 게 아무래도 뭔가 뚜렷하겠죠.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인성으로 힘을 얻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토기운들은 요건 잡기여가지고 얘들은 언제든지 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묘진에 진토를 해가지고 나무를 도와주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술토도 이 금들과 그렇게 안 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득령, 신령을 보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득지, 실지 이렇게 보는 건데 아무래도 월지에서 얻는 게 가장 강합니다. 얘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은 이제 나의 일지에서 얻는 게 그 다음으로 강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의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득세, 세력을 얻으면은 득세, 세력을 잃으면은 이제 아이고, 세력을 잃으면은 이제 실세. 자, 세력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월지, 일지를 못 얻었다. 그런데 이 간목을 주변으로 여기도 목, 여기도 목, 여기도 목, 목, 목 이래 버리면은 나의 세력들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또한 신강으로 들어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막 얻은 게 없어요. 막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상들만 있고 식상 뭐 관살
또 뭐 관살, 뭐 식상, 관살, 뭐 여기 뭐 비급 하나 넣어주죠. 네. 자, 그러면 내 세력이 멀리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나한테 힘이 되어주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물론 이게 보시는 분들마다 좀 다른데요. 여러 일시 어디에든 내가 근이 조금이라도 지장간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이 관살과 이런 식상들을 내가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지만은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쓰임, 이 전반적인 구조, 밸런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나는 내 기준으로 이 연주에 있다는 거는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죄다 나를 만약에 간목한테의 관살은 이제 금이 되겠죠. 금 도끼가 되겠죠. 도끼로 날 치고 있고 나는 힘이 빠져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신약으로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일지를 얻었다 그래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관살과 식상, 재성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은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신약으로 좀 빠지겠죠. 그리고 얘가 이 주변한테 공격을 당했다. 그럼 이것 또한 좀 신약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나눠서 좀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신강신약은 주로 이제 억부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많은 쓰임이 있죠. 그러니까 신 강하면은 이 기운을 좀 눌러주거나 빼줘야 된다. 네, 이걸 이제 설기라고 하죠. 설해줘야 된다. 네, 설기. 신 약하면은 나의 기운을 조금 도와줘야 된다. 보탬이 돼줘야 된다. 이게 이제 억부론적인 이제 관점이죠. 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운에서 나한테 도와주는 기운이 왔다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 꼭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 사주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신강하면은 장점이 있겠죠. 뭔가 이런 재성과 관성을 내가 조금 차지하기에 좀 유리한 면모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제 관을 얻기가. 그때 결국은 이건 다 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거를 얻으려면 내가 힘이 강하다면은 그러면 훨씬 더 잘 얻겠죠. 대신 조건이 만약에 내가 재성이 약해요. 근데 신 강해. 이러면은 오히려 재성을 얻는 게 아니라 뺏길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이럴 땐 재성이 좀 힘이 있어줘야 되겠죠. 자, 신약의 좀 장점이라면은 좀 명예 쪽으로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명예 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서 좀 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예를 통해서 돈을 얻는 형태 이런 걸 좀 가져갈 수도 있고요. 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뭐 신강이 건강하다, 신약이 뭐 약하다 이런 건 절대 없어요. 네. 이거 진짜 사주 구조로 봐야 됩니다. 의외로 이제 신강하신 분들이 오히려 건강이 좀 안 좋거나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거 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약은 좀 그런 걸 좀 피하기도 하죠. 이제 극단적인 뭐 이런 거는. 그치만 이제 신약인데도 내가 너무 쪼임이 많다, 뭐 관살에 있어서 너무 쪼임이 많다. 그러면 또 약간 내가 발악을 하기도 해요. 발악. 네. 하고 뭐 이럴 때는 오히려 내가 강해질 때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관살에 내가 수긍하며 살면 되는데 어설프게 내가 신강이 됐다? 그러면 이 관이랑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관들이 강한 상태여가지고 내가 이기기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나를 알아차리는 거죠. 나를 알아차리다, 나를 알다. 네, 그래서 그에 맞게끔 내 현실을 변화시키고 내가 노력으로 통해서 이 사주라는 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사주대로 산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만약에 사주대로 산다면은 저 역시도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절대 없겠죠.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고 우리는 나를 알아차리고 나를 깨우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그런 여정 속에 있다. 우리는 그런 여행 중이다.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은 운대로 흐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동양 철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보면 안 되듯이 네, 지금도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해진 틀 안에서 거기서 내가 발현을 하기도 한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세 가지로 이런 신강신약을 잡는 걸 봤는데요. 근데 뭐 신강신약은 아까 얘기했듯이 근을 또 어떻게 가냐에 또 다 다릅니다. 네, 갖고 사실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많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신강신약에 너무 집착도 안 해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중화된 사주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좀 애매한 사주. 나는 신강인가 신약인가. 네, 그럴 때는 그냥 신강신약이라는 걸 생각을 지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냥 내 사주에 근이 어디 있는가, 네, 요 정도만 봐도 괜찮아요. 네, 이 정도만 봐도. 그리고 내 주변에 무엇이 있음으로써 이게 나를 공격하는 건지 아니면 득이 되게 해주는 건지, 네, 그런 관계성을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신강신약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너리였습니다.